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풍까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자연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달력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되는데 입추 매직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 또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서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아시아 중에 우리만 덥나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서울이 도쿄나 대만보다 더 덥다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뚜껑을 덮은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과 대만은 이 구름이라는 그늘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 중층의 건조 공기가 이 대기를 안정시키면서 구름의 발달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층의 건조 공기인데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일사에 의한 열 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 남부도 구름이 많아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상재난 전문기자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온도 차이가 꽤 난다고요?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까지 이동해 보니 이 지면 온도는 51도로 찍혔고요. 이동 중에 햇볕이 강한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걸어 다닐 때 땅의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지금 이런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도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부 쪽이 좀 심한데 급기야 산불 진화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고요? 네,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의 논과 밭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요.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같은 이런 주요 댐들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 태풍 돌핀이 어떤 변수가 될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2개나 동시에 지금 발생을 했다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차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지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고요. 이 15호 태풍 차놈은 이렇게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한때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열돔에 태풍들이 좀 비껴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서 발생한 이제 돌핀이 그 중국 쪽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폭염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입니다. 네, 화면 다시 보실까요?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동풍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반대로 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서는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더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면서 서울 기온도 36도로 다소 내려가면서 이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예, 그럼 태풍이 중국으로 향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대부분의 모델들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주와 남해안은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높은 물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우리나라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이렇게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비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 내륙을 향한 비구름이 이 후면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모델도 이 태풍이 상하이로 들어간 뒤에 약해진 뒤에 이렇게 비구름이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당장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동해안에 주말 동안 호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태풍이 동풍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높은 동해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비가 해갈의 시작이길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덥습니다.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입추인데 오늘도 40도 폭염입니다. 극한 더위는 오늘까지 절정이고요. 주말인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폭염 중대경보가 더 확대됐죠? 오늘 오전 10시에 비해서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했습니다. 진남, 광주, 화순, 순천, 곡성, 북부 지역이고요. 전북 고창과 김제, 부안, 그리고 대구와 경북 구미, 고령, 안동, 칠곡 지역,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폭염 중대경보 속에 오늘 기온이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닷새째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서의 현재 작업은 반드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수화기를 조금 떼고 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한 동쪽 지역에 비 예보도 나와 있던데 폭우가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강한 동풍과 바다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 태백산맥 동쪽 지역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또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으로도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기습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사태나 투사유출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산안 부근에 상륙하겠고요. 다만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상에는 강풍특보나 호우특보,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후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말 이후 상황에도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희윤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극한 폭염이 절정을 이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 될 거란 예보인데 오늘이 지나면 다소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가을까지도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추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수도권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예보가 됐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덥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안타깝게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입추가 지나면 계절적으로 온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그 기본이 되는 온도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옛날 치면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서늘한 기분을 느끼지만은 이제 요즘은 그 기분을 느끼려면 8월 중순, 8월 하순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는 돼야 더위가 조금 약해졌다 느낄 것이다. 우리가 가을 느낌을 아. 조금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추가 조금 더 미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까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9도로 예보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역대 서울 최고 기온에 버금가는 수준 아닌가요? 예, 거의 1, 2위를 다툴 예.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더 더우냐 덜 더우냐 체온보다 높냐 낮냐. 예, 그럼 피부로 열이 방출되느냐 열을 흡수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더위가 더 느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금 전체가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면 이번 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많이 더웠단 말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더위의 기세가 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바람 방향이 주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영남 지방이 더웠던 것은 서풍이 불 때 그 소백산맥을 넘어서면서 그쪽에서 팬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갔고 예. 지금 현재는 약한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지방은 조금 서늘한데 그걸 넘어서는 그 영서지방과 수도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덥고 있습니다. 예, 지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바람 방향의 영향이. 예, 그 습도에 따라서 사실 체감 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지금 중대경보가 계속 발휘되고 있는 상태니까 예. 정말 엄청 덥다고 이야기를 하죠. 작업도 중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온도가 수치적으로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중대경보에 준하는 그런 더위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와 있는데 예.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치상에, 배급상에 있는 수치상에서 39도, 40도 가까이 되던 게 38도 정도 내려온다든가 37도 정도 내려온 정도지
이게 뭐 우리가 편안하게 30도 정도 되기에는 막 기대 난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더위의 피크가 안 왔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말도 사실인가요? 예, 이제 막 더위 피크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최고 절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변수가 우리나라 밑에 지금 오키나와 부근에 지금 태풍 돌핀이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그 좀 수증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곳곳에 이제 소나기 현상들이 조금은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견디기가 좋다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서쪽으로 진행해 버리면 당분간은 우리가 폭염 이야기를 계속 화두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소나기가 좀 내려줘야 약간 더위가 식을 것이다. 예, 안타깝게도 소나기는 저기 동네 단위로 오거든요. 크기가. 그렇죠. 우리 폭염은 지금 도 단위로 폭염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좀 소나기 효과를 보는데 전체적으로서는 아직은 뭐 미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한 여름 중 가장 더웠던 해와 올해 더위를 비교해 본다면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더위 하면 2018년 또 2024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뭐 예를 들어 폭염 일수가 차이가 좀 나고 이럴 텐데 그 전반적으로 그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30도 이상에서 쭉 연장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이 1, 2위 하지 않겠냐. 2024년보다 조금 덜해서 2위를 하든지 아니면 골든가에서 1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지금 비공식 기온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도 40도를 넘어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울 40도 기온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게 지구온난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 기류에서 우리가 계절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뭐 내년이라고 해도 또 이보다 더 긴 여름, 또 조금 더 높은 여름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여름 기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요. 최고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기후학자들은 지금부터 금세기 2050년까지 거의 한 2, 3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2, 3도 정도. 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7도 정도 해서 중대 경보가 안 났던 날도 2, 3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중대 경보에 해당되니까 중대 경보 폭염 중대 경보 발표하는 날짜도 길어질 거고 강도도 좀 세워지고 또 폭염의 기간도 길어지고 막 그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름 더위를 대비하는 뭔가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이 도쿄나 방콕보다 더 덥다는 분석도 나왔고 도쿄와 방콕을 합친 날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더위가 중국 상하이의 더위의 그런 양상과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방콕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기온이 좀 더 높을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스콜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오후 되면 소나기가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기가 좀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동경도 우리보다 좀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도 있고 사실은 일본 큐슈 쪽은 뭐 우리하고 진배 없이 굉장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도 지금 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대륙의 뜨거운 공기가 와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어서 아마 비슷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밤 공기도 요즘 너무 뜨거운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이미 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올해 열대야가 또 빨리 시작됐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면 온실가스에서 추가적으로 열이 지표로 내려오는데 그 열의 한 90% 이상이 바다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바다에 포함하고 있는 열량이 기록상 제일 높은 시기입니다. 계속 이것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특히 바닷물 온도가 27도에서 29도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 밤이 되면 좀 시원해져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 바닷물이 27도, 29도로 있으니까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열대야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열대야도 일찍 시작됐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 주말 사이 낮 기온이 살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주말 사이 열대야도 좀 사라지는 지역이 있을까요? 열대는 바닷물 온도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힘들 장시간 것이다.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태풍 돌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태풍 돌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소나기 정도만 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돌핀에 의해서 동풍이 우리나라 불어서 영동 지방, 그 경상북도의 동쪽에는 아마 유입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그 소나기나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영서하고 호남 지방 쪽은 그럴 가능성이 작고요. 다만 좀 희망적으로 또 하는 거는 돌핀이 중국에 들어가면 소멸이 되는데 소멸되는 양상에 따라서 수증기를 대기 중에 많이 남겨서 얘들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대 저기압이 되면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비를 더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유동적이라서 중국에 다음 주 초에 중국에 상륙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핀 이후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태풍이 있는데 네. 지금 한반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도 비껴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이중 고기압, 티벳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밑에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할 때는 돌핀이 그 고기압의 이 능선을 넘어서서 좀 흩어리고 북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일본 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걸쳐져 있는 그 고기압대가 아직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여름 유독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늦더위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여름이라고 우리가 달력에서는 6, 7, 8월을 하지만 실제로 기록상의 온도로만 가지고 하면 5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가 거의 여름으로 편성해야 될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아마 9월 달 들어가도 자주 화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뭐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 유럽까지 강타를 했고 곳곳에 대형 산불도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극한 폭염에 산불에 가뭄까지 겹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재난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보통 4종 세트가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겪고 있는 폭염. 폭염에다가 그 공기는 1도 올라가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럭이 7% 정도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정발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표에 충분한 습기가 없으면 요즘처럼 마른 장마로 해서 없으면 지표가 후라이팬처럼 바로 가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숲에 우리 산에 나무들이 있지만은 보기에는 그냥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바싹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커지고 또 그러다가 국지적으로 어떤 데 비가 내리면 국지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뭉게구름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서 또 그쪽에 침수라든가 물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상기후가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불러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시 폭염과 관련된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절기상 입추라고는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추지만은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뭐 정기자 보도를 봤는데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뭐 입추.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전남 광양, 영월 이쪽 지방이 39.9도, 39.8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남의 기온도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가 가장 더운데 38.8도. 그러니까 38도 이상이니까 뭐 극한 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기후관측소 서울 기후관측소의 기온은 37.1도인데 체감은 36.2도예요. 그래서 최근 더위가 뭐 수증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다 습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동쪽에서 넘어온 공기들이 수증기를 좀 떨어뜨린 후에 다가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보가 39도 나왔는데 네네. 39도 올라갈지 좀 지켜볼 일이. 지금 3시 넘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영향을 줄 때는 보통 한두 시에도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기온 나온 시간대를 보니까 한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더웠던 기록이 오후 한 5시 넘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장 뜨거운 입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장 뜨거운 곳들 중에서도 서울 곳곳 도심들이 정말 좀 불덩이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느낌은 열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 열을 좀 피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도심은 안타깝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벽들 또는 뭐 땅도 전부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을 갖고 있다가 뿜어내거든요. 뿜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덥고 밤에도 잘 식지 않고. 근데 이제 한 조사를 보니까 물이 스미지 않는 지면, 그러니까 불투스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면이 서울에 한 49.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물이 스미지를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그대로 뿜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뭐 연구 같은 걸 보면 녹지 같은 걸 위성에서 찍어보면 녹지와 콘크리트 비교해 보면 적게는 3도, 뭐 많게는 5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극한 더위가 38도 예보가 나와도 한 4, 5도만 줄이면 35도 뭐 안팎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경남 양산이 42.5도로 최고 기온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아주 열온이죠. 엄청 뜨거운 공기가 완전히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예보가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좀 흩어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면 서울의 경우에 오늘 최고 기온 예보가 39도인데 내일은 35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오늘 38도, 내일 35도.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3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오늘이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예보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이야기를 좀 해보면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태풍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좀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 먼 곳으로 지나고 있는데 오키나와 동쪽까지는 다 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태풍이 사실 어제 그제 잠깐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도 하고 또는 기대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예전의 진로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아마 상해 남쪽 해상에서 이제 상륙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이제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비구름이 돼서 남아 있거든요. 이 비구름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가 다음 주 날씨의 어떤 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비구름이 지난번에 태풍 바비가 그랬는데 태풍 바비가 남긴 구름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비를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 지금 더위도 그렇고 가뭄도 좀 달래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게 한반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도 다가오지 못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풍이 가는 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아주 뜨거운 공기가 이제 여름에 우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 다툼을 하면 태풍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있는데 지금 13호 태풍도 있지만 15호 태풍도 있어요. 15호 태풍은 일본 그러니까 동쪽 홋카이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고
13호 태풍은 이렇게 가는 거고 15호 태풍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비껴가는 그러니까 거군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더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더운 열도움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내일은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운 공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열도움 현상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번 그 폭염 설명하면서 계속 이중고기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중고기압은 그럼 내일이면 좀 이제 영향이 덜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를 덮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위를 덮고 있던 티벳 고기압이 좀 처진다 또는 약해진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열돔이 생기려면 두 개가 견고하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상층 그 고기압이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 뭐 동쪽 기온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이 이제 북동풍이 들어오는데 남동풍이 불게 되면 남쪽에 더운 공기가 동풍이 돼서 오는 거고요. 북동풍이 불면 북쪽에 찬 공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차가워진 공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차가운 공기가 다가서게 되면 비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에 지금 강릉과 동해안에는 사실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의 예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인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 거의 이제 휴가의 가장 피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피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 소나기만 예보가 되어 있어서 더위가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기온은 좀 떨어질 것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동쪽에 있는 분들이 피서철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입추인데 역대 가장 더운 입추입니다. 37.6도, 11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7.6도, 금천구와 강서구가 39.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덕풍동이 40.8도, 광양시 광야읍이 40.2도를 넘으면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비공식 기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오늘 이제 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해안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태풍이 지나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될지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좀 흔들고 난 뒤에 조금 기압계의 패턴이 바뀐다고 해도 8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가 한여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추세가 9월 전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피크가 1차 피크는 끝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간 뒤에 또 2차 피크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여름 끝난 건 아니고 폭염의 상황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지금 잠 설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유난히 더 심해 보이는데 올해 밤더위의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도심에서는 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아까도 콘크리트 이런 열을 많이 담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밤이 되면 이게 일제히 밖으로 내뿜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많은 열들이 쏟아지고 또 우리가 실내 에어컨을 틀면 실내는 시원하지만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열을 금방 식힐 수도 없고 최근에는 이제 삼면이 우리가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한 1, 2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27도에서 29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7도, 29도 되는 곳에서 수증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식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폭염보다도 열대야 성향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5도 이상의 기온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서울의 열대야가 46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더위가 약간 주춤한다고 하는데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열대야는 거군요. 가능성이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열이 잘 식질 밤에 잘 식질 않아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더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